포항나물릉의 이상입니다. 유일임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지금 계속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작년 11월 27일 날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결백 이 문제죠. 긴급심의 올라가는 거. 예. 긴급심의 올라가진 않고 올라가진 않고 그러니까 예. 그 시도를 했다. 그 당시 한 접속 차단을 했다. 예, 30초짜리 네, 그렇죠. 예고편이 돌고 예고편이다. 있길래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긴급 심의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나고 담당 국장한테 예, 얘기한 그래서 겁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방송 심의를 할 때 예고편도 심의 대상에 들어가죠. 유튜브에 들어간 거라든지 뭐 유튜브 일반 그러니까 방송도 서울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방송 심의가 아니고 통신 심의를 받는 거죠. 예, 예. 이게 굳이 민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심의 가능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회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예, 문제가 맞습니다. 있도록 판단하면 하는 거죠. 예, 예. 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 않고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 예고편에 대한 영향력, 그 예고편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우리 유희림 위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긴급 심의에 올라갔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예, 예.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우리 방송통신을 심의하실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곤혹스러운 데 입장이 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보도가 사전에 조율 없이 또는 팩트에 확인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의도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유튜브든지 방송으로든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그에 대한 영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대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서 이거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고현철 통신심의기획실장인가요? 이분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카톡 주고 받으셨다고 또 직원들끼리 예. 보니까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은 확인도 안 된 사안이다. 그 다음에 감시와 비판은 언론에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 업소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제가 봐서는 방심의 존재가 별로 필요 없어요. 이 방심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은 확인도 안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예고편이 나갔다 그러면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이야기하는 학문적 논리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시와 비판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이 맞지요. 그러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이것이 그 영역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시와 비판이 아니라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이 보도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급전직하돼서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적 여론은 굉장히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론을 이야기할 때 보도를 이야기할 때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거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 악의를 가졌느냐 안 가졌냐.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 또 위원장께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고 보도를 말미암아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무분별하게 방송이 됐다고 본다면 어떠한 정파적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됐으면 해야 되고 민원가 제기가 됐으면 안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영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 것이고 팩트가 확인이 되고 충분한 검증이 됐다 그러면은 더구나 이것을 방송하는 언론이 그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신뢰받는 매체라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언론 매체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조차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당시로서는 저 영상을 누가 보더라도 불법 촬영에 의한 이 영상이었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영상이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유포되는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신속 심의 안건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일임 증인
김건희 여사 대리인이 관련 민원 제기한 그 내용 자료 달라 그랬는데 그거 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담당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안 주세요? 그거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대통령과 영부인이건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최민희 관련 민원이건 민원은 동등하게 취급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특권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늘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해야 돼요. 여당 의원이 질의한다고 무조건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사안이니까 어쩌고 이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권리침해의 경우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자료 달라 그랬으니까 자료 빨리 주세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제가 민원 신청하면 대충 하고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 관련 민원은 그냥 미리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호들갑 수준으로 광고 영상까지 합니까? 신속심의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답변 계속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뢰가 떨어져요.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4.1%로 떨어져요. 잘 좀 모시세요 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